자,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167페이지에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이 때론 뒤집힌다. 이게 참 제가 이 사건만 생각하면은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프고, 저도 이 사건을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 합덕에 있는 것인데, 합덕에 기차가 여기 생기면서, 서해안선 여기 생기면서 한참 가격이 상승할 때인데, 2차선 대로변 옆에 집이 있고 땅도 한 300 몇십 평 되고 옛날 집이 있고 창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축사도 있는데 축사는 너무너무 낡아갖고 허물어 버려야 될 정도로 낡았는데 집은 아주 괜찮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사를 허물어 버리고 이 300평짜리 땅에 한 21 몇 평짜리 집이 있으니까 집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가든으로 쓰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불법 건축물이고 거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지증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농지증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합덕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마침 출타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민원 때문에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지금 담당자가 나가고 계신다고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농지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방금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농지증 담당자가 바로 못 들어오니까 민원인 바꿔달라. 저 바꿔줬습니다. 제가 이게 합덕읍에 빈 집이 있는데 지목이 전이다. 근데 비어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비어있다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그래야지 끝이 나니까 낙찰 받자마자 바로 합덕읍 사무소를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내가 전화로 얘기했던 이 농지증 물어봤던 사람인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원상복구 계획서 언제까지 2달 안에 낙찰 받고 잔금 내고 2달 안에 이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 자,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거를 가든으로 쓰기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건물을 살려서 허물지 않고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원상복구 낙찰을 받고 2일 안에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있다 오면은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받고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에게 4일 후에 오늘 해준다고 했으니까 농지증을 받아서 법원에다 제출해야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낙찰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잔금 내라고 하면은 잔금을 내고, 그때부터 제가 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갖고 싹 리모델링해서 가든으로 만듭시다. 여기까지 딱 끝난 겁니다. 보통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가면은
농지증은 다 해놔요. 왜냐하면 첫날 농지증 신청 안 하면 두 번째 날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고 무슨 문제가 다 있나 보고 그 다 해갖고 농지증을 읍면장한테다가 결제를 받으면은 3일째 되면 결제 받고 4일째 되면은 아무 때나 아침 9시에 가든 10시에 가든지 농지증이 만들어져 있으면 타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농지증 받아서 갖다 줬느냐고 얘기하니까 1시가 됐는데 농지증 아직 안 됐다고 좀 기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이상하다. 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제가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갖고 제가 읍사무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수강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오니까 농지증을 달라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와갖고 농지증 담당자하고 막 큰 소리로 누구 건물인데 누구 마음대로 원상복구 시키느냐 이렇게 해갖고 담당자한테다가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낙찰을 받은 사람이 가기 전에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농지증은 다 만들어 놨는데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누구 마음대로 건물을 원상복구시킬 건물을 조금 더 농지증을 해줬느냐 따지니까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라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서 이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나한테다가 미안합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못 해드리겠습니다. 못 해주겠다면 제가 어떡합니까? 입찰보조금 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왜 못 해주겠냐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와서 난리치고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 건물을 허물 수 없는 것으로 원상복구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데 당신한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니까 미안하다 못 해준다. 그 사람은 미안하고 못 해준다고 되지만 우리 입찰보조금을 띄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읍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 상황을 따졌어요.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오늘까지 해준다고 해서 오늘 아침까지 준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읍장이 농지증 담당자를 부르더구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렇게 해서 못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읍장으로서 농지증 담당자가 농지증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네가 약속했으니까 해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읍장으로서 농지증 담당자의 판단을 믿습니다. 따라서 농지증 담당자가 안 될 만하니까 안 해주는 것이니까 내가 해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내 방에서 따지지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떡한다? 읍장실에서 나왔는데 할 수 없이 집에 왔죠. 아니 돈 조금 좀 벌어보자고 했는데 추천하고 담당자가 해주겠다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했는데 입찰 보증금 띄게 됐으니까 제 돈도 아니고 우리 수강생 돈이죠. 제가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는 게 맞아요, 안 물어주는 게 맞아요? 물어줘야 되는지 안 물어줘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소주 한 잔을 사서 가만히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도 오래됐거든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있지만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농지개혁법도의 농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에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도착하자마자 이 번지수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신청해 봤습니다. 봤더니 174페이지에 보시듯이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이 있는 걸 보고, 항공사진에 이 집이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합덕국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국토지리정보원 와서 항공사진 보니까 1966년도에 항공사진 집이 있더라. 그러면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담당자가 사진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다시 농지취득 자격증서 다시 쓰고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서 영농계획서 신청하는 거면 이제는 반려증으로 해주는 거면 된다. 원상복구 각서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겁니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가서 바로 결제 받아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기다리십시오. 1시간을 기다려도 결제 받으러 간다는 이 담당자가 안 와요. 2시간을 있어도 안 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나도 심심해 갖고 뒤로 이렇게 그 읍사무소 뒤로 갔더니 그 읍사무소 뒤에 앉아서 담배만 피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 의자에 앉아 갖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 당신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농지증 또 못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또 못 해줘?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못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읍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결제도 안 해줘요. 왜? 읍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애가 왜 지조가 없냐? 너 농지증 민원이 왔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다며. 네. 그래서 농지증을 받아오니까 너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해준다고 했다며.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저께 내 방까지 와서 그 민원인이 난리 치고 갔지 않냐. 예.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나한테 또 갖고 오냐? 그럼 나는 뭐냐? 너는 왜 애가 지조가 없냐?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한다? 미안하다는 겁니다. 나는 읍장한테 따지면은 읍장이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읍장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담당자가 해준다는데 누가 안 해준다고? 읍장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신나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상복구 조건인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이 있는 이상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읍장한테 따지지도 않고 그래? 그럼 반려증 줘. 반려증 주면 그거 갖고 내가 직접 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려증 주더라고요. 반려증 준 걸 가지고 제가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장을 만나서 농지증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 사무장이 농지증에 관한 건 잘 모르더라고요. 언제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은 변호사님이 해주시고 모든 자료는 제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합시다. 했더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소송에 서류만 대행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료는 내가 다 갖고 오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부가세까지 110만 원입니다. 오케이. 110만 원 줬습니다. 주고 계약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변호사님 있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하고 왔더니 서류를 가지고 한번 시간 내서 조용한 시간에 만나자고 이제 그 변호사가 어디 그 법원에 가지 않을 시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미발급으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띄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변호사님한테 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찾아와라. 그러니까 1913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서류를 찾아오려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뭘로 갖고 와라? 서류를 갖고 와라. 이게 제가 갔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이 변호사가 했더니 연기하자고 불허가를 냈습니다. 불허가를 내고 바로 항고하는 걸로 해서 서산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옮겨간 겁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최종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지금 대전지방법원으로 가 있으니까 대전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님한테다가 설명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서류를 갖고 오라는 얘기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없어서 불허가 낸 판사님이 같은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항고가 돼서 즉시 항고를 해서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간 거죠. 제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의 농지는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서류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175페이지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질의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질의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1966년 이전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지, 토지 일부에 축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 두 필지 일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지별로 각각 받는지 두 필지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한 장에 표시하여 발급받는지, 이것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해도 답변이 빨리 오질 않아서 제가 세종시까지 갔습니다. 세종시까지 가서 농림축산식품부 1층에서 담당자 만나가지고 왜 답변을 빨리 안 주느냐, 답변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약 이 질의를 하고 20일 만에 제가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서류로 받은 것이 최초일 겁니다. 자, 답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변 내용.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받았죠. 제가 이걸 받아갖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얼른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걸 보시더니 아이고 이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1973년 1월 1일 항공사진 있던 거 집어넣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던 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이길 겁니다.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한 20일 기다렸더니 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했다고? 졌다고.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어떻게 이게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래서 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의 읍장이 이거를 판결을 받아서 제가 이기게끔 되면은 제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막아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받으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자체가 취하가 됩니다. 어떤 수를 썼는지 몰라도 경매 신청했던 거를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취하서가 들어가니까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것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졌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필요가 없다. 기각해서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경매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시라고. 아니 제가 낙찰받았습니까? 제 수강생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실제는 낙찰받은 수강생이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죠. 저는 농지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담당자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법무사에서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입찰보증금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라고 오라고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경매가 취하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입찰보증금은 찾아왔습니다. 경매를 취하시킨 거죠. 참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하고 경매 입찰 보증금 60만 원은 찾았지만은 저는 변호사비 110만 원은 제 돈 들인 거 않고 날아간 거죠. 보면. 한 6개월 후에 이 부동산 근처에 땅이 또 경매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 가봤더니 경매를 취하시키고 난 다음에 집을 싹 다 허물어서 없애버렸더구만요. 근거 자체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원상복구의 조건에 담당자가 했다가도 안 지킬 수도 있고 원상복구의 조건은 담당자의 주관이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973년 1월 1일에 항공사진에 의하여 그러한 집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되든지 또는 또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지만은 재산세를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끔 되면은 그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을 해주고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반려증으로 해주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에 농지증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